네, 우리 의뢰인분은 약 14년의 혼인 기간을 마치고 재산분할 9억 원 승소하면서 마무리하신 사안인데요. 우리 의뢰인분이 처음 오셨을 때 뭐 이혼부터 해서 고민이 좀 많으신 상황이었어요. 사실 그 몇 년 전에도 원래 이혼 소송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상대방도 이혼을 안 하겠다고 하고 본인도 이제 자녀가 셋인데 좀 다시 생각해 볼까라고 해서 이혼을 이제 취하하셨던 사안이셨어요. 근데 사실 의뢰인분이 그때 당시에 이제 외도 유책 배우자로서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상대방도 이혼 안 하겠다고 하니 이제 취하를 하셨던 사안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의뢰인분이 그래 뭐 이러이러한 많은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뭐 자녀들 생각해서 한 번 더 가정을 지켜보고자 본인도 많은 노력이 이제 필요했던 혼인 생활이셨죠. 근데 상대방이 이제 말로는 뭐 이혼을 안 한다, 다 지나간 일이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뭐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추궁을 하고 의뢰인분의 어떤 그런 외도 사실을 계속 문제 삼고 그러다가 갈등이 격화되니까 결국에는 폭력을 행사하셔서 의뢰인분이 이제 형사 고소도 하시고 이게 뭐 계속 지속되고 상대방이 말로만 혼인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니 더 이상 좀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해서 이혼을 다시 결심하시고 찾아오신 사안이셨어요. 저희도 보면 그 의뢰인분이 외도 유책 배우자인데 상대방이 말로만 이혼을 안 한다고 하고 너무 괴롭히는 이제 갖가지로 뭐 막 잠을 안 재우는 사람, 계속 막 추궁하는 사람, 뭐 정말 생활을 너무 통제하는 사람, 뭐 급기야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 이런 경우들이 이제 계속 있다 보니까 의뢰인분이 이런저런 생각을 다 하시다가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래도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다. 그러면은 이혼할 수밖에 없다.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거예요. 근데 약간 공통적으로 그러면 잘못의 선호가 내가 먼저인가? 그럼 이혼이 안 되는 건가? 이런 우려를 또 같이 안고 오시죠. 물론 우리 법원에서 이 원칙적으로는 뭐 유책주의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외도 유책 배우자의 그 이혼 청구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는 게 이제 판례 문구죠. 그러나 그 판례에서도 상대방이 이혼을 반대하긴 반대하는데 사실 그게 오기나 보복적인 목적이고 진정 혼인관계를 유지할 게 아니라면 그건 또 이혼이 되는 게 맞다라는 것 또한 이제 판례 문구죠. 그래서 저희가 보면 원래 외도 유책성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상대방의 태도 등을 고려해서 상대방도 어차피 그거 그 이상의 지금 뭐 유책성이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. 그러면 이제 이혼이 되는 게 맞겠죠. 그리고 또 이혼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재산 분할도 안전하고 합당하게 받으셔야 되겠고요. 다만 자녀들의 경우에는 의뢰인분이 1차 소송을 하면서 좀 의뢰인분만 이제 나오시게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대 측 또 상대방의 그런 가족들이 자녀들을 계속 돌보고 있는 게 지속되다 보니까 의뢰인분이 조금 면접교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챙기는 거 외에 좀 양육권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좀 인정하고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셨습니다. 상대방은 뭐 이혼은 안 한다. 아직 파탄 상태가 아니다. 본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우발적인 일회성 그런 잘못이 있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겠다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이혼 안 한다. 뭐 이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재산 분할에 대해서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겠죠. 그러나 예비적으로나마 재산 분할에 대해서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 사안에서 대부분의 재산이 상대방 명의 아파트예요. 근데 아파트가 상대방이 결혼 전부터 보유한 특유 재산인데 우리 재산분할 대상이 23억이라고 치면 그냥 20억이 그 아파트예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 재산이 그건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특유 재산이니까 대상 제외돼야 돼. 그리고 너가 일부라도 갖고 간다는 건 나 수긍 못하지만 아주 적어야 될 거야, 기여도가. 그리고 내가 지금 3명이나 되는 자녀 다 키우고 있다. 부양적인 요소 고려할 때 나의 기여도는 더욱더 특별히 고려돼야 돼. 그런 모든 것들을 뭐 갖가지를 이제 주장하고 있었죠. 그래서 이 사안이 이혼도 쟁점이고 뭐 위자료도 상호 청구하고 있으니 쟁점일 수 있고 재산분할도 쟁점이고 여러모로 쟁점이 많잖아요. 뭐 양육비는 현실적으로 좀 합리적인 선에서 받으면 될 것 같고 이랬던 사안인데 이제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보는지를 좀 볼 때 우리가 그래도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통상 이혼에 반대하는 피고가 먼저 부부 상담을 요청하는 것에 비해 저희가 부부 상담을 좀 적극적으로 피력을 해서 차라리 상담을 진행한 건입니다. 왜냐면 가사조사 상담을 진행했는데도 회복이 안 됐어. 그리고 상대방이 사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. 얘가 이 오기나 보복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. 상대방이 정말 진정한
의사로 혼인관계 회복을 원한다는 게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런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없고 하지 않을 것이면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본인이 다른 감정, 다른 목적, 정말 본인은 근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. 나는 회복할 수 있어, 회복할 거야. 그러나 그 언행으로 결국엔 드러나는 건데 그게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. 어른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고. 그래서 저희가 상담 과정을 통해서 또 한 번 파탄 심화를 부각시킬 수 있었던 건이죠. 그래서 상담 보고서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적절히 올라간 것 같고,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 시점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혼을 전제로 이 사안을 보고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.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약 40%의 재산분할 기여도로 인정받고 액수로는 9억 원을 인정받으면서 마무리했던 건이고요. 그다음에 뭐 당초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친권 양육권은 전부 상대방에 양보하고 그 양육비는 1인당 약 60만 원으로 이제 의뢰인분의 소득이나 기타 사정을 고려해서 적절히 정한 사안입니다. 우리 의뢰인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내가 먼저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 물론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의 그 이상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. 그렇다면 그것에 맞게 또 우리가 이혼을 결단할 수 있고 이혼을 전제로 할 때 재산 분할을 합당하게 마무리하시고 양육비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.